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이죠. 테스트 서버의 마스터리 코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지금 테스트업 열린 지 한 3시간 정도 됐고요. 영상을 이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퀄리티를 좀 포기하고 네, 다소 좀 빠르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얼티밋 드라이브 VI 다른 직업들의 마스터리 코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고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우선 네, 얼드 30강 찍어놨습니다. 다른 스킬도 다 찍어놨고요. 물론 이거를 30강 찍기 전에 6분 딜과 30강 찍고 나서의 6분 딜도 비교를 해놨으니까요. 영상 보다 보시면은 원하시는 정보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펙트를 한번 볼게요. 네, 보스 모드 얼티밋 드라이브입니다. 쇼케이스 때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아마 달라진 거는 네, 아예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쇼케이스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이 되게 화질도 좋지가 않고 이 스킬 프레임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좀 자세히 이 이펙트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좀 중구난방으로 찌르는 이펙트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 그리고 카드를 찢는 것은 이제 사냥 모드에만 추가했으면 좋겠고 보스 모드는 추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카드가 찍히는 그 이펙트도 굉장히 지금 프레임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펙트는 약간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요거보다 더 좋게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요게 일단 너무 별로다. 좀 완전히 마음에 안 든다 정도의 수준까지는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펙트는 그냥 평범하다, 평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냥 모드입니다. 사냥 모드는 네,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얘는 이제 어, 이펙트가 지금 캐릭터 뒤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연기 효과라 해야 되나요? 좀 프레임 좋은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연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이렇게 카드를 모으는 연출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찢을 때의 어떤 부드러움도 굉장히 높고 여기 이제 카드가 찢겨 나가는 그 파편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냥 모드의 이펙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이펙트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뭐 색깔 보라색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팬텀의 색깔은 보라색이 좀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일단 이펙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스 모드, 사냥 모드 이제 합쳐서 리뷰를 할 텐데 먼저 저번에는 보스 모드부터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냥 모드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 모드. 네, 일단 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범위는 디바이드급입니다. 4차 디바이드급 범위고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6차 스킬이기 때문에 4차 디바이드보다는 넓어야 되는 게 맞지만 애초에 디바이드라는 스킬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넓은 범위의 스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델만이 가지고 있는 좀 아이덴티티라고 봐야 되죠. 아델은 이제 광역기가 없기 때문에 디바이드라는 주력기가 그렇게 넓을 당위성이 좀 있는 캐릭터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업군들의 스킬이 다 디바이드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팬텀의 이 6차 얼티밋 드라이브 사냥 모드는 6차 스킬 중에서도 범위가 꽤 괜찮은 편에 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에 레이징 블로우 VI나 뭐 다크 임페일 VI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도 손색 없을 정도로 Y축도 괜찮고 X축도 괜찮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쇼다운 같은 거랑 이제 X축도 비비고요.
Y축도 이제 아래쪽으로 꽤 범위가 있고요. 위쪽으로도 점프했을 때 잘 맞는 그 정도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냥에서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일단 솔 야누스는 일단 비활성화를 좀 해야겠네요. 비활성화를 하고 한번 사냥 모드 잠깐만 맛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특이사항이 마리수가 10마리예요. 이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사냥기 마스터리 받은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렇게 10마리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0마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수가요, 하이퍼 스킬이랑 뭐 아티팩트, 어빌리티, 호강까지 다 합치면은 최대 15마리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로 15마리를 때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마리수가 일단 많은 거는 장점이니까요. 일단 마리수나 범위 같은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사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팬텀이 그 더블 점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점디만 하는 사냥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점디 사냥을 할 수도 있는데, 점디 사냥을 하게 되면 일단 마리수를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생추얼이나 뭐 솔 야누스나 이런 에르다 샤워 같은 광역기랑 좀 적당히 섞어가면서 기존에 저희가 카블생추 사냥하던 그런 느낌으로 좀 사냥을 들어가면은 카블생추에서 범위랑 마리수가 늘어나고 원킬 컷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그런 좋은 사냥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딜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막 크지 않고요. 물론 후딜이 아예 없애면은 그건 그거대로 사기겠죠. 그래서 범위가 넓으니까 후딜이 조금 있는 것 정도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점디 사냥만 하는 거라서 몬스터를 많이 세는데 보통은 이제 광역기랑 이런 걸 돌려가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냥기 성능이나 이펙트랑 그리고 딜량은 굉장히 양호하다, 잘 받았다. 네, 드디어 사냥기를 6차 전직에 와서야 받았지만 그래도 준 게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게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도 여기 아래 몬스터가 맞는다는 게 굉장히 아래축 Y축 범위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풀점을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때릴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범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마리수도 양호하고 데미지도 양호하다 라고 일단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속인데, 공속은 그냥 평범해요. 일반적인 사냥기랑 비슷합니다. 타직업의 일반적인 사냥기랑 꽤 유사한 공속을 가지고 있고요. 연타하면 이 정도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았는데 이펙트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우딜은 정확히 당나 임페일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약간 임페일과 비슷한 그런 범위이기도 하고, 모션이 제가 봤을 때 임페일을 그냥 네,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뭔가 느낌상. 네, 모션이 그냥 당나 임페일을 가져온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팬텀이 그 케인으로 찌르는 그거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펙트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퍼뎀이 너무 높아요. 1100%로 8번이면요. 이게 퍼뎀이 8960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강을 받잖아요. 이게 코강을 받는다는 게 네, 문제입니다. 퍼뎀이요 2만%에 가까워요. 저희가 팝컷 안 쓴 기준에서 보는 건데, 그 카블이 퍼뎀이 정확히 3000이거든요. 코강 포함해서 3000 퍼뎀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퍼뎀이 2만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한 5000% 기대했는데 막 2만% 주는 거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얘네가 코강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코강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퍼뎀을 9000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냥 코강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개발진의 설계 미스고요. 따라서 지금 보스 모드보다 사냥 모드가 좀 더 퍼뎀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스 모드를 치는 것보다 사냥 모드를 때리는 게 더 딜이 센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고요. 개발진이 의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서버에 올 때는 수정이 돼서 올 거예요. 사냥기 퍼뎀이 아마 반토막 이상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토막이 나도 어차피 보스전에서는
보스 모드가 더 셀 거고요. 반토막이 나더라도 퍼뎀이 10,000%이기 때문에 10,000%면은 뭐 웬만한 사냥기 다 씹어먹는 퍼뎀이죠. 거기다 이제 팝컷까지 들어가면은 엄청 센 사냥기니까 얘는 퍼뎀이 반에 반토막 나도 전혀 문제 없는 원킬 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퍼뎀이 지금 2만 퍼인데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5000%가 돼도요. 팝컷 카블보다도 훨씬 더 센 스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뎀은요 반에 반토막 나도 상관없는데 그냥 기왕이면은 반토막 정도 내가지고 보스전에서 이제 공중에 떠 있다든가 몬스터가 뭐 예를 들면 데미안 같은 것들 공중에 떠 있을 때 이렇게 칠 수라도 있게 보스 속사 모드보다는 약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반의 반토막까지는 어, 너프를 안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목댐을 추가할 필요도 없어요. 일목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포뎀을 반절로 깎거나 반의 반토막으로 깎아도요. 사냥 원킬에는 충분히 원킬 컷이 낮고 그리고 보스 모드랑 비교했을 때는 퍼뎀을 반절로만 깎아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얘가 셉니다. 그래서 일목댐 같은 거는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만큼 얼드 VI의 보스 모드가 퍼뎀을 굉장히 높게 잘 받았기 때문에 얘는 퍼뎀을 너프를 하는 건 당연하고 일목댐 같은 거는 있을 필요도 없다. 그만큼 충분히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네, 퍼뎀이 좀 비정상입니다. 8960인데 사실 이게 8960이 아니에요. 네, 19700입니다. 네, 퍼뎀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보스보다 센데 지금 이거 어차피 너프 될 겁니다. 그래서 너프 될 거니까 뭐 테모카를 괜히 강화했다 뭐 하는 테모카가 뭐 자기의 자리를 잃었다 얼드가 또 테모카를 위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들갑은 좀 제발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수가 기본 10마리인데 최대 15마리예요. 이거 하이퍼 찍으면 12마리고 아티팩트 하면 13마리 그리고 코강 하면 14마리 그리고 어빌까지 띄우면 15마리라서 나중에 또 사냥 메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5마리를 칠 수 있는 사냥기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일단은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 이 얼드 VI 사냥 모드는 뭐 퍼뎀을 반의 반토막 놔도 충분히 세고요. 뭐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팝컷 얼드를 쓰든 뭐 생추 얼드를 쓰든 일단 퍼뎀 자체가 너무 훌륭하게 나왔고 범위랑 이펙트랑 데미지랑 마리수랑 정말 그냥 완벽해요. 완벽하기 때문에 사냥 모드는 뭐 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우딜이 좀 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모든 사냥기들이 다 이래요. 뭐 훅본버라든지 뭐 쇼다운이라든지 다 기본적으로 선우딜은 가지고 있습니다. 팬텀의 더블 점프가 좀 성능이 안 좋아서 이게 사냥기가 좀 후딜이 있어 보이는 거지. 이 사냥기 자체만으로는 절대 문제가 없는 좋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냥기를 활용하는 거는 이따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사냥기 성능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네 트리플 점프 기동력이 좋지 않아서 시너지는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먼저 고자본을 보면은요. 고자본 같은 경우는 팝컷을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이 팝컷이 없이도 원킬이 날 겁니다. 드메 세팅 기준으로 전투력 1억이면은 팝컷을 썼을 때 이제 황혼이 1레벨에서 딱 원킬이 날 텐데 사실 이것도 제 스펙이 무릉 79층 정도 되는데 헥사원산 66,000 정도인데 사냥할 때 지금 제가 쓰는 템셋이 이런 걸 끼고 있어요. 근데 사냥할 때 이렇게 좋은 드메템을 끼고 있는데도 이제 원킬 컷이 지금까지는 너무 빡셌던 상황이었는데 고자분들 저보다 더 세신 분들의 경우는 굳이 팝컷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팝컷이 없어도 황혼이나 이런 것들을 쇼울 나노스를 좀 레벨을 올리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서 황혼이 레벨을 올리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팝컷이 없어도 원킬이 나기 때문에 얼드 생추 황혼으로 그냥 사냥터를 다 쓸어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제 얼드 생추 황혼이 아니라 얼드의 후딜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는 분들은 카블 생추 황혼으로 그냥 자본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사냥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사실 이거는
뭐 생추를 굳이 안 들어도 이미 황혼이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에르다 샤워를 쓴다면, 그래서 사실 뭐 마리수 18,000, 19,000은 뭐 굳이 얼드 생추가 아니라 얼드 파컷이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즘에는. 다만 이제 더 고점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은 얼드 생추를 쓰시겠죠. 그래서 아마 카블은 근데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어 나중에 막 사냥터에 따라서 카블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사냥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블 생추 황혼을 쓰든 얼드 생추 황혼을 쓰든 고자분 분들은 정말 이제 선택지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제는 사냥 원킬컷 때문에 더 이상 허덕일 필요가 없는 팬텀이 된 겁니다. 그렇고 고자본 다음에 중자본은요, 이제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 지금은 파컷 카블 황혼을 쓰고 있어요. 카르시온에서 이제 파컷 써서 카블과 황혼이 원킬컷이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파컷으로 원킬을 띄우고 있는데, 어, 사실 카블이 원킬이 안 떠요. 원킬이 안 뜨고 느와르까지 들어가야 원킬이 뜨는데, 그게 좀 되게 사용감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블을 아예 안 쓰고 얼드 파컷 황혼으로 가서 황혼을 원킬을 내서 좀 생추를 안 쓰고 황혼으로 좀 몹을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얼드가 충분히 퍼뎀이 높고 세기 때문에 굳이 파컷을 안 써도 얼드는 원킬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얼드 생추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얼드 생추 사냥을 하든 얼드 파컷 황혼 사냥을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자분 분들은 파컷 황혼이 원킬 나는 정도까지만 솔 야누스를 강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파컷을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카디널 블래스트라는 그 저열한 스킬의 원킬 컷에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자분 분들은 얼드 생추 샤워를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도 황혼 원킬이 안 나요. 네, 파컷을 써도 황혼 원킬이 절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솔 야누스가 의미가 없어요, 저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전과 같이 생추 샤워 얼드로 이렇게 광역기를 돌리면서 얼드를 섞는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카블 생추랑 똑같은 상황인데, 카블 생추는 원킬 컷이 너무 높았잖아요. 이제 카블에서 얼드로 대체되면서 원킬 컷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좀 수월한 사냥을 하실 수가 있겠죠. 대신 뭐 솔 야누스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마리수를 많이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란디스 와가지고 17,000마리까지는 다들 드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자본 분들도 얼드 생추 샤워를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챙길 수가 있게 됐다. 원킬컷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사냥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6차 이전에는 얼드 사냥기가 없다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점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요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스터리 코어이기 때문에 4차 전직을 하고 이 사냥기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리마스터 같은 걸 통해서만 가능하겠지만, 사실 지금 팬텀의 사냥 능력이 260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260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260 이전에서 카블 원킬 컷이 전혀 빡센 게 아니에요. 걔네는 HP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0에서 260까지의 사냥은 부득이하게 카블 생추를 강화를 해서 사냥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안이 꼽다면 팬텀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요즘에 되게 코잼도 많이 뿌리고 있고 코잼 자체 가격도 굉장히 싼 상황에서 뭐 그 카블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불쾌함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카블 말고 쇼다운 사냥하셔야죠. 근데 요즘에 어차피 하이퍼버닝으로 260까지 그냥 사냥을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부캐 1쾌나 몸파만 해도 저절로 260이 찍히는 마당에 굳이 그 라인에서의 어떤 사냥기가, 그렇게 얼드 사냥 모드가 굳이 5차 전쟁했을 때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넣어주면 고마운 거지만 안 넣어준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팬텀 뉴비들은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어차피 유입됩니다.
그 6차 전직 하나만 보고 요즘 뉴비들이 유입이 되는 거지. 뭐 4차, 5차에서의 경험은 뉴비들은 알바노예요. 걔네는 어차피 260 찍을 생각으로 어, 이 마스터리 코어를 보고 유입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4차, 5차 사이에서의 육성 과정에서 뭐 카브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걔네들이 삔또가 상하지도 않고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이거 얼드를 4차에 줘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굳이 저희가 문제점을 삼기에는 지금 우리보다 심각한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4차 사냥기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도 다른 직업은 지금 보스전 딜 점유율이 뭐 5%도 안 오르는 직업도 엄청 많고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리 코어 자체만 신경 쓰기에도 개발진이 굉장히 이펙트라거나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미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 이거를 4차에 추가해달라고 얘기해봤자 이거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260 이하에서는 사냥 원킬 컷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카불 생추를 사용하는 팬텀의 사냥 능력이 저열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그 코강하는 돈이 아깝다 요거 하나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코강은요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2중 4코로 팬텀은 끝낼 수가 없어요. 2중 6코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김에 하는 거기 때문에 200에서 260 사이에 카불 생추를 사냥한다고 해서 그 경험이 정말 너무 불쾌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팬텀을 안 할 거고요. 그런 거 알바노 하고 나는 월드 VI 쓰고 싶어서 팬텀 하실 분들은 어차피 하십니다. 어차피 하이퍼 버닝이든 뭐 주복캐가 됐든 부캐가 됐든 그냥 요즘 사냥할 필요 없어요. 요즘 아케인 리버 사냥 안 하고 그냥 1쾌 몸파 EXP 쿠폰만 줘도 알아서 6차가 되는 시대인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마스터리 코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아직 받지도 못한 그런 것들까지 불태우면서 굳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200에서 260 사이에서의 육성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강화를 하면은 사냥할 수 있는데 강화를 안 하면 사냥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사냥을 하려면 당연히 강화를 해야겠죠. 많은 직업들이 4차 사냥기를 강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얼드에다가 사냥기를 넣어줘가지고 그냥 얼드 하나만 강화하면 사냥기까지 다 그냥 강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날먹 심보죠. 근데 사실 날먹 좀 해도 돼요. 사냥을 200부터 260까지 날먹을 좀 해도 되는데 어 그걸 운영진이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리마스터 아니면 방법 없는 거죠. 근데 뭐 카불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테로펜 2, 3, 4는 다 강화를 해야 나중에 미래를 봐서도 굉장히 그게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코강 같은 문제는 어차피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사코로 날먹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스 모드인데요. 자, 보스 모드 같은 경우는 퍼뎀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161%에서 450으로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긴 했는데 정확히 테모카 VI의 퍼뎀 상승률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6차 이전에서의 얼템의 딜 점유율이 6차 이후에서도 똑같이 가져간다는 거죠. 요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놀랐던 부분인 게 왜냐면 테모카를 처음에 저희가 강화받았을 때 최종 데미지가 거의 2.2배 증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테모카가 3초 딜이 6만 %였는데 지금은 3초 딜이 13만 5천 %가 됐죠. 2배 이상 2.2배 정도 강화가 됐어요. 너무 세게 받았다는 거죠. 처음에 테모카를 받을 때. 근데 보통 다른 직업들은 다 마스터리 코어 뭐 레이징 블로우든 팬텀 블로우든 레피드 파이어든 다 1.6배 내외로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2.2배로 받은 거예요. 심지어 2.2배로 받았는데 얘가 재사용 초기화가 먹히는 스킬이야. 그래서 팬텀이 6차 이후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리진 때문이 아니라 테모카 때문입니다. 이 테모카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세게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개발진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테모카가 5초 동안 키다운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큰 스킬이었고 좀 자주 끊길 위험이 높은 스킬이었기 때문에 팬텀 실제 그 점유율 어떤 실전 딜 점유율에서 테모카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무릉에서는 좋았겠지만, 근데 그 부분을 운영진이 인지를 한 것인지 얘를 이제 3초로 딜압축을 하게 되면서 일격 필살도 굉장히 잘 묶고 3초 안에 보통 대부분의 보스 패턴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3초 딜압축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딜 효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도 퍼뎀을 그렇게 높게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심지어 본섭에 올 때에는 선딜이 삭제되면서 더 딜이 세졌거든요. 테섭에서도 2차 테섭에서는 퍼뎀이 한 번 더 올랐고요. 780에서 840으로. 그러니까 테모카를 이렇게 세게 준 데에는 그냥 팬텀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모카를 이렇게 세게 줬으면 얼드는 이 정도 폭으로는 안 주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드도 이렇게 2.2배로 세게 주진 않겠지. 남들 1.6배 받을 때 우리는 2.2배 받으면은 뭐 거의 그냥 5차 전직 한 번 더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테모카를 세게 준 만큼 얼드는 2.2배까지는 아니고 한 1.6배나 1.7배로 주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서 퍼뎀도요. 대충 한 초당 퍼뎀이 한 18,00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얼드 자체의 점유율이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얼드 퍼뎀에 1.6배밖에 안 올려준다면 얼드 마스터리 코어 자체가 나왔을 때의 최종 댐 상승량이 굉장히 미미하겠죠. 뭐 한 3, 4%도 안 되겠죠. 2, 3% 정도 최종 댐이. 근데 그 정도면은 사실 강화를 해봤자 되게 효율이 안 좋은 그런 마스터리 코어가 될 텐데, 그래서 좀 저는 얼드의 뭐 리막 퍼뎀 강화라든지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런 예상을 다 깨고 퍼뎀이 테모카랑 똑같이 2.2배로 증가했습니다. 자, 161%가 원래 퍼뎀이죠. 원래 퍼뎀이 161%. 네, 161%인데 무려 450%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배가 증가한 거냐면은 2.8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테모카 퍼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증가를 했거든요. 아, 제가 계속 2.2배라고 잘못 말했는데 2.8배가 맞습니다. 지금 135,761에서 65,500이니까 네, 테모카는 2.2배, 조커는 2.7, 얼드는 2.7배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테모카보다도 더 딜 상승률이 컸다는 거죠. 이번에 얼드가. 포뎀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게 받았어요. 지금 저 31레벨은 5류고요. 아무튼 450%면은 퍼뎀이 진짜 개 높은 거예요. 얘가 이제 코강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초당 퍼뎀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3초 얼드를 3초 눌렀을 때 7만 퍼가 나오고요. 테모카를 3초 눌렀을 때 13만 5천 퍼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배라는 거죠, 테모카가. 그래서 지금 1테모카가 1.9 얼드가 됐고요. 이제 마스터리 코어 얼드 나오기 전에는 1테모카가 4얼드였어요. 그 얼드보다 4배 셌다는 소리죠. 너무 말이 안 되게 셌어요. 그래서 무릉이나 수로 같은 데서 재사용 운빨 격차가 매우 커서 딜 안정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재사용 어비를 안 쓰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얼드가 약하고 테모카가 셌던 건데, 이거는 근데 이 정도 격차가 나는 거는 그냥 테모카 자체의 좀 어떤 강함을 좀 많이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6차 이전에는요, 테모카와 얼드의 간극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8 얼드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6차가 나오고 테모카가 먼저 앞서 가더니 다시 얼드가 따라잡을 때는 1.9로 이제 수렴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뭔 소리냐면 1.8에서 1.9가 됐다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같다는 소리예요. 6차 전과 6차 이후에서 얼드와 테모카 마스터리가 다 나왔을 때의 격차가 6차 전과 6차 후가 똑같다는 것은 애초부터 운영진이 이러한 퍼뎀을 의도하고 설계했다. 그러니까 6차 전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얼템의 그런 중요성이 완전히 막 갈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것이 이 운영진의 의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드가 세진다고 해서 테모카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테모카는 그대로 있어요. 얼드가 그냥 세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테모카는 얼드보다 거의 2배 센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얼드가 세진다고 해서 테모카 자체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고 테모카로 인한 압도적인 재사용 효율을 조금 퇴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겁니다. 무릉수로에서 테모카가 만약에 재사용이 안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부정 경험이 커요. 이게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 무릉수로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펀치킹이. 근데 이제 이 테모카보다 얼드가 이제 마스터리 받고 얼드가 좀 세지면 이 격차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이 재사용으로 인한 운빨의 편차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포스 편차 줄이는 이벤트, 줄이는 업데이트랑 정확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얼드가 강해지는 것이 테모카의 재사용 편차를 좀 줄여준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얼드가 세졌다고 해서 테모카가 막 쓰레기 스킬이 되고 강화한 게 손해가 되고 막 강화했더니 테모카 강화했더니 그게 다 낭비가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6차 나오기 전에도 이미 테모카는 충분히 좋은 스킬이었어요. 딜 압축도 잘 돼 있고 얼드보다 확실히 셌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 기조를 가져간다고 해서 테모카가 퇴색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사용 의존도가 좀 낮아졌을 뿐이지 여전히 테모카가 얼드보다 훨씬 세고요. 재사용 27.5%는 여전히 유효한 어빌리티고, 네, 둘 다 좋은 스킬이 된 겁니다. 이제는 사실 지금까지 얼드는 거의 그냥 이쑤시개 그 자체, 거의 그냥 뭐 필요도 없는 스킬이었다면, 그러니까 무릉에서 이제 얼드를 쑤시고 있어봤자 얘 HP가 깎이질 않아요. 네. 점유율이 4% 5% 딸이었다가 지금은 점유율이 무려 3등 13%가 된 좋은 스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네, 딜 상승량 전투 분석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얼드의 퍼뎀이 굉장히 많이 높게 잘 들어왔다. 테모카급으로, 테모카 상승량만큼 얼드도 테모카급으로 개세게 들어왔다 라는 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테모카가 1.9 얼드가 될 정도로 얼드가 굉장히 많이 세졌다는 거예요. 거의 2.2배, 2.7배 정도 얼드가 세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최종 데미지가 얼마나 오르냐?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6차 이전과 6차 이후에 테모카 얼드 포지션이 엇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테모카가 3초로 압축되면서 딜 효율이 올라가면서 일격 필살 효율도 올라가고 재사용 효율도 올라가면서 이번에 아티팩트 어빌 프리셋으로 인해 재사용 27.5%를 만드는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딜 사이클이 이제서야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리 코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딜 사이클 경험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요. 이번에 그 히어로가 받은 레이즈 업라이징 VI 같은 걸 보면은 연격기로 바뀌었습니다. 카르마 퓨리 같이 참격이 4번 들어가는 스킬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연격기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좋게 해주려면.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히어로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죠. 쿨감 효율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9초나 한 7초, 7초에 한 번씩 그 불토카퓨 같은 걸 쓰는 거니까 걔네는 어쨌든 최종 데미지가 한 10% 초반 정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어로들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슬코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6차 전직을 하고 나서 이 우리의 그 평딜 사이클이라는 것이 굉장히 완성에 가깝게 운영진이 그리고 있는 그런 완성적인 그림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테모카랑 월드가 이제 나오면서 그 굉장히 딜 사이클적으로나 평딜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 딜 사이클이 완성이 됐습니다. 딜 구조가 정말 이제 완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마스터리 코어를 받고 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드 VI의 보스 모드 딜량은 적정 수준으로 굉장히 잘 출시되었다. 이거보다 얼드가 더 세서는 안 되고요. 더 약해서도 애매합니다. 딱 테모카가 증가한 것만큼 이 6차 이전의 그 딜 차이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막 테모카의 퍼뎀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이 얼드로 인한 딜 상승량을 보고 나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딜 상승량부터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굉장히 잘 출시가 된 것 같고요. 딜량은요.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얼드랑 테모카 퍼뎀이 6차 이전에 비해서 2.2배 정도로 상승을 했고, 현 시점으로 듀블, 펜블, 아수라 VI를 다 강화했을 때의 그 퍼뎀 상승률이 한 2배 정도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아수라 VI를 풀강했을 때의 펜블, 아수라 합쳐서 최종 데미지가 2배 올라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얼템은 2.2배가 올랐기 때문에 듀블보다 더 잘 받은 겁니다. 네, 타 직업보다 지금 딜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팬텀이. 그 스킬의 딜 상승률이. 그래서 쿨감 5초, 메르 250, 재사용 27.5%에 가까울수록 평딜에서의 딜 상승량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투자 효율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팬텀은. 그리고 이후에 느와르 VI랑 노카피 VI도 얘도 연격기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얘네도 보스전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또 한타까리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래도 굉장히 양호해요. 지금까지 받은 얼드 테모카도 굉장히 잘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스킬도 진짜 큰 애가 한 명 남아있고 조금 작은 애도 한 명 더 남아있어. 얘도 레이즈 업라이징처럼 좀 괜찮아질 겁니다, 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딜 사이클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수준으로 로카피도 강화가 될 거예요. 미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마스터리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얼드 사냥 모드 퍼뎀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너프가 될 것이고, 지금 얼드 보스 모드가 범위가 전혀 증가를 안 했거든요. 실제 범위가 그냥 얼드 4차 얼드랑 똑같아요. 지금 이게 범위가 푼범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푼범위도 당연히 버그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될 것입니다. 수정이 될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막펜 스택이 안 차요. 얘를 이제 때리면은 막펜 스택이 안 차는 오류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버그니까 수정이 어차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우리가 근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어차피 수정될 거기 때문에 요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농장 개선해가지고 아티팩트 나왔는데 뭐 기간 한정 능력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막 기간 한정 막 댓글 달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막 숲을 보지 못하고 그런 하찮은 거에만 꽂혀서, 예? 그냥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서 고쳐라 라고 하면은 얘네가 알아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옛날에 뭐 닥사 풀리는 오류 같은 거 굉장히 그냥 하찮은 짜잘한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고칠 거고요. 얘네는 본섭 오기 전에 테섭 2차에서 한번 수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다른 걸 봐야 돼요.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 얼드 선우딜 같은 게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이런 선우딜이 네, 보시면 선우딜 같은 거는 전혀 개선이 안 됐고요. 그냥 퍼뎀이랑 이펙트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사실 문제긴 문제죠. 마스터리 코어가 이제 들어왔는데 스킬의 어떤 퍼뎀만 딸깍대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선우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삭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거는 당연히 아쉽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직업은 됐는데 내 건 안 됐다, 이거는 문제가 됐지만,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로 선우들이 개선이 안 된 거면은 얘네가 이번에 선우들이 개선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밸런스 패치나 리마스터 같은 패치가 있을 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마스터리 코어 전반적으로 다 선우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우들이 삭제해달라고 말을 해봤자 어차피 안 들어줍니다. 우리만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랑 지금 해줄 수 없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우딜은 뭐 그냥 이번에는 일단 개선이 안 됐다 하지만 이거를 이번에 개선해달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그 6분 딜을 한번 재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요. 네, 일단 이거는 다른 스킬 모두 풀강한 상태에서 얼드만 강화를 개방을 안 한 상태에서 6분 딜을 친 겁니다. 뭐 대충 딜 사이클 보여드리면은
최대 효율로 딜 사이클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블랙잭 던져놓고 딥에 친 다음에 바로 조커 있고, 두 번째 블랙잭을 던지면서 리막 테모카를 이제 릴레 안에 넣는 최적의 딜 사이클이고요. 전반적으로 테모카를 최대한 많이 돌리기 위해서 로카피의 사용이 조금 자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로카피가 이제는 얼드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딜 사이클을 넣는 게 이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카피 점유율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정확히 이 딥의 쿨타임이 돌아오는 5분 37초 딜을 한번 재봤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 프리퍼 웨폰 스위칭은 했고요. 그리고 스위미코솔도 2번 썼고, 매용투는 3분에 한 번씩 썼습니다. 그리고 일격 필살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고요. 기타 링크 같은 것들은 이제 테스업이기 때문에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신 방무 조건은 50%로 맞춰서 최대한 본섭과 조건이 동일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단점이 지금 법지가 좀 낮아요. 테스업에서 법지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컷이 딱 간당간당하게 무한유지가 되고, 그리고 엠버링크가 너무 짧아서 저 레투다 엠버 웨폰의 시드링 서버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테모카 점유율이 좀 낮게 나오는 이슈는 있어요. 그리고 재사용도 아티팩트가 테스업에는 없기 때문에 20%로밖에 실험을 못했고요. 어쨌든 이런 좀 열악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때 1차로 이제 얼드 VI가 없는 상태에서의 점유율은 이렇습니다. 재사용 20% 기준이고요. 테모카 블랙잭 순이고, 그 다음에 얼드가 점유율이 5.4%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허수아비들에서 얼드 점유율이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점유율 중에 가장 높은 점유율이라고 생각해요. 보스든 무릉이든 어디를 통틀어도 이 허수아비에서 얼드 점유율이 가장 높거든요. 5.4%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그 퍼뎀이 상승률이,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퍼뎀이 2.79배 올랐기 때문에 딜량 상승 값이 대략 9조 정도가 딜이 좀 올랐을 거라고 쭉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9조 정도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93조에서 잠깐만요. 93조 여기에서 9조 플러스 하면은 이제 이건데, 얘를 이제 93.0889로 나누면 최종됨 상승량이 한 9.6% 정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강화하고 나서 풀강 때리고 나서 6분 뒤를 쟀을 때는요, 똑같은 딜 사이클로 쟀고요. 얼드가 무려 13.39%라는 어마무시한 점유율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보스 모드로 친 거예요. 사냥 모드는 어차피 너플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보스 모드로 쳤는데, 야, 얼드 점유율이 3위입니다. 3위. 물론 이거는 허수아비들이기 때문에 얼드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야, 그래도 3위예요. 올진과 조커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거는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얼드 잘 나왔어요. 진짜로 되게 잘 나왔어요. 얼드 점유율을 5%짜리에서 13.4로 올라갔다는 거는 진짜 개가천선 오지게 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그 기대값만큼 딜이 올라갔냐 하면은 104조 0874인데, 아까 뭐 딜량이 93조 0881이었나요? 이 정도니까 최종 데미지가 한, 잠시만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딜량이 95조라고 제가 써놨나요? 아까 95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93조 93조네요. 딜량이 잘못 계산했네. 잠시만요. 93조 0889, 이거 좀 잘못 계산했네요. 와, 생각보다 딜 상승이 더 큰데요.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자, 다시 볼게요. 얼드 점유율이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됐는데, 기대하기로는 이게 딜 상승량을 보면
2.795배 늘어났으니까 딜 기대값이 9조 400억 정도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추 맞네요. 네, 이 부분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여러 번 시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테무카가 그때그때 초기화가 좀 잘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조금 표본을 많이 가져와야 되긴 하지만 일단 한 두 번 정도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는요, 총 딜 상승량이 좀 많이 큽니다. 11.8%나 올랐어요. 야, 이 생각보다 더 크네요. 11.8% 나왔습니다. 이게 1차 실험은 이랬고요. 2차 실험에서 보시면 조금 딜이 낮았어요. 103조 0230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정도만 봐도 네, 10.6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맥시멈 11.8%까지 지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재사용 20%에선. 그래서 지금 네, 굉장히 저도 이게 영상 만들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굉장히 딜 상승량이 높아요. 네. 11.8%면요. 히어로급이에요. 히어로급. 네, 히어로급의 10% 초반 상승량이면 진짜 괜찮게 잘 받은 거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게 잘 받은 거고. 네, 정말 양호한 편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개 잘 받았습니다. 네, 잘 받은 것 같고요. 저 이거 강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찐으로 그냥 재사용 20%에서 이 정도 상승량이면 재사용 별로 없으신 분들은 더 많이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11%로 대충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드 VI는 무릉이나 수로에서 태모카 의존도를 낮춰줄 수 있어서 재사용 운빨에 의한 낮은 딜 안정성을 굉장히 완화해줄 수 있고요. 6차 이전의 딜량 차이 1.9배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테모카를 3초로 대하축하면서 딜 효율 자체가 올라갔고, 보스 사냥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능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치에서 굉장히 이 1차 테스트만으로도 지금 팬텀은 그냥 굉장히 잘 받았어요. 얼드 하나로 최종 데미지 11.8% 오를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좋아요. 좋고, 평균적으로 최종 데미지가 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사실 오리진도 잘 받았고 5차 강화 효율도 좋고 테모카도 잘 받은 상태에서 얼드도 테모카만큼 잘 받았고 디바이드급 사냥기도 추가된 데다가 느와르 VI, 로카피 VI라는 보스전 딜 점유율 높은 스킬이 아직 마스터로 남아있고, 히어로의 레엄나, 당나의 신서시스랑 같이 로카피 VI의 딜 상승량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받았고 앞으로의 미래도 좋습니다. 잘 받았어요. 좋고, 높은 사냥 원킬 컷으로 인해서 뉴비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탈피를 했고요. 보스 사냥, 무릉, 수로에서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이것은 쿨감 5초랑 매력 250, 재사용 27.5%, 법지 70%의 내실을 갖췄을 때 이 네 가지 컨텐츠가 모두 좋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티팩트랑 어빌 프리셋으로 인해 접근성이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쿨감 5초 모자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깔끔한 직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이게 11.8%나 올랐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95로 잘못 적었었네요. 이거는 좀 많이 충격적인데요. 너무 센데요. 네. 이거 만약에 딜 그 사이클 안 믿긴다, 나는 이거 이 수치가 안 믿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암튼 네, 11.8%나 올랐다, 잘 받았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드릴 말씀이 어빌리티나 이제 코간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세 줄 요약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빌리티 재사용 효율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어, 네. 이 정도면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어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스 보제상, 사냥 드매법, 무릉 제보상. 네, 이게 그냥 종결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강은요,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이거 그냥 코강 질문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자, 강요입니다, 강요. 자, 얼템느, 로카피 이 네 개는 어차피 그 마스터리 코어로 나와야 되는 필수 코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테르펜 4는요, 얼드 생추 같은 빌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얼드 생추 같은 것도 나중에 생추도 풀강을 안 하면 카르시온에서 원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르펜 4는 어차피 필요해요. 테르펜 3은 스펙 불문하고 무릉에서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 무릉에서 테르펜 3 강화 안 돼 있으면 그 캐릭은 무릉 그냥 1층 낮은 거예요. 테르펜 2는 200에서 260 사이 과정 사냥에서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나름 나중에 고스펙이 됐을 때 사용 가능성도 생기는데 사실 이거는요 어차피 200에서 260을 하이퍼버닝과 그 몸파 1쾌 하이퍼버닝 EXP 쿠폰으로 그냥 스킵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를 강화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또 고스펙이 됐을 때 얼드 후딜 짜증나가지고 카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다 강화하세요. 그냥 이거 2중 6호 한다고 해서 코잼이 막 얼마나 더 들겠어요. 요즘 코잼도 싼데 코잼도 요즘 막 퍼주고 있고 막 코강 하기도 쉬운데 이거 괜히 2중 4코로 돈 아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2중 4코로 될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템느로 4, 3 이거 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2중 4코 할 거면은 얼템느 3, 4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나중에 트와일 코어함도 안 하고 나면 또 약간 아쉬워질 때가 있어요. 트와일 코어함은 무릉에서 도움 되는 게 이제 무릉의 경우 고층으로 갈수록 방무 의존도가 높아져서 트와일을 섞어야 되거든요. 80층 이상부터는 트와일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진짜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막 무릉 90층 이렇게 막 나중에 내가 한 6년 뒤에는 무릉 90층 될 거거든요. 저도요. 저도 지금 거의 80층이니까 한 6년 뒤에는 제가 90층 깨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트와일을 층 들어가서 한 번씩 때려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트와일 강화는 필요하고요. 코어함은 솔직히 이제 거의 필요 없죠. 이제는 얼드 사냥 모드가 나왔기 때문에 데미안이 공중에 떠도 이제는 얼드 사냥 모드로 치면 되는데 어 근데 그 로카피 무릉 무릉에서 몹 잼됐을 때 바로 막펜 치려면 코어함 긁어야 하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코어함 트와일도 한 번씩 써야 돼요. 보스에서도 그 트와일 그 디버프 붙일 때 조금이라도 딜 손에 덜 보려면은 얘네 코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요 2중 4코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260까지 하이퍼버닝 하이퍼버닝과 몬파 1쾌 EXP로 하시면은 캅을 그냥 버리고 얼템느 3, 4로로 하세요. 근데 그냥 어지간하면 얼템느 2, 3, 4 로코트 이렇게 3개 2중 6호 하십시오. 제발 이렇게 하고 그냥 평생 코강에서 손 떼는 게 낫지. 진짜 팬텀 코강 문제로 지금 7년 동안 계속 질문 들어오는 거 정말 너무 어지러워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고 나는 진짜 죽어도 2중 4코만 하고 싶다 하면 얼템은 3, 4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나중에 캅을 쓰고 싶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1.8% 증가했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 촬영 끝내고 다시 한번 네,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세 가지, 네, 세 줄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스 모드 딜 상승량 최종됨 11%에서 12% 사이다. 재사용 20% 기준이고, 재사용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높고, 재사용이 27.5면은 그거보다 더 낮겠죠. 그리고 보스 모드 폰 범위, 이거 지금 범위가 폰 범위예요. 실제로 여기까지밖에 안 닿습니다. 이 폰 범위 이슈나 막펜 스택 안 쌓이는 오류, 요거 두 가지는 꼭 수정을 요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냥 모드 범위 좋고 허뎀은 비정상이라서 너프될 거니까 제발 근들갑 떨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얼드 선우딜이나 테모카 키시핌, 조커 딜압축 등등의 개선 사항은 언젠가 얘네가 밸런스 패치라는 걸 한다고 하면 그때 요구하기로 하고, 지금은 마스터리 코어 오류 수정에만 네, 전력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냥 모드든 보스 모드든 성능이 너무 좋아요. 이 퍼뎀은 알아서 얘네가 너프를 할 거니까 근들갑 떨 필요 없고요. 뭐 얘네가 퍼뎀 너프 안 해가지고 막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막 보스에서 사냥 모드를 쓰게 되는 상황은 애초에 안 나와요. 얘네는 유저한테 이득되는 오류는 절대로 방치를 안 합니다. 어차피 얘네가 알아서 깎을 거야. 퍼뎀은 반내 반토막 나도, 사냥 모드 퍼뎀 반에 반토막 나도 5000%라 파컷 캅을 씹어먹거든요. 파컷 캅이 4200%니까 사냥 모드 퍼뎀이 지금 2만인데 반에 반토막 나도 5000%라서 파컷 캅을 씹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퍼뎀을 깎았을 때 뭐 일몹댐을 추가해줄 필요도 없고요. 뭐 일몹댐 엔딩, 뭐 테모카가 뭐 사냥 모드보다 약하다, 뭐 백 이럴 필요 없고요. 뭐 테모카 추가적인 뭐 퍼뎀 상승, 뭐 패시브 효과, 뭐 느워르 패시브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종 데미지 이미 11.8% 올랐다고요. 예? 이미 최종 데미지 상승량 11.8%니까 여기서 뭐 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요구하면은 약호고요. 지금 다른 직업한테 약호하지 맙시다, 제발. 제발 뭐 4차에 뭐 사냥기 추가 안 됐다, 뭐 이런 걸로 약호할 필요 없어요. 이미 굉장히 잘 받았고, 어차피 중요한 건 260 이상의 사냥이고요. 260까지는 하이퍼버닝 몸파 이렇게 EXP로 스킵하기 때문에 사냥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 줄 요약했을 때 딜 상승량 11% 나왔다. 이거 두 개 고쳐야 된다. 얘는 괜찮고 얘는 어차피 너프 될 거니까 근들갑 떨 필요 없다. 로 깔끔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더 이상 말 나올 것도 없다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것, 폰범위 오류 수정, 막펜 스택 오류 수정, 끝. 무한 제외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코광은 얼템느 234 로코트 완성이고요. 얼템느 345 약식입니다. 그리고 어빌은 보스 보제상 사냥 드메법 무릉 제보상. 그냥 종결 끝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개인적으로 이펙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놓친 게 있거나 뭐 좀 더 부족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말씀 주시고요. 그 딜 상승률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녹화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표본 쌓아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